당신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갔는데도 그저 조용히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들이 당신을 약하다고 판단해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말하지 않은 것은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니었고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까요? 왜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더 강하게 나를 드러내지 못했을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말하지 않는 것이 약한 것일까요? 삶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에는 말로 이길 수 있는 싸움보다 말을 하지 않아야 이길 수 있는 순간이 더 많다는 것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설명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넘깁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건 네가 틀렸다는 뜻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대화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더 깊은 감정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선택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을.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맞다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내 말이 옳아야 하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내가 괜찮아진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끝까지 말을 이어가며 누군가를 설득하려 했던 순간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상대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감정만 더 상하고 관계가 더 멀어졌습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해가 있고 여유가 있고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하나의 작은 연습을 제안합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자극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단 3번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반응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선택된 힘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던 그 침묵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미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왜 그 순간 침묵하지 못했을까요? 왜 어떤 날은 조용히 넘기던 일이 어떤 날에는 참을 수 없이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는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침묵 뒤에 따라오는 해석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틀린 것처럼 보일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할 것이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나는 약한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이 생각들은 조용히 그러나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반응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와 다투었던 순간을, 그때 당신은 정말로 상대를 이해시키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계속 이어가는 대부분의 순간에는 사실 진실이 아니라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는 생각,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 이 아상이 강할수록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그 아상을 내려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조용히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오해했을 때, 나를 낮게 평가했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이렇게 취급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이해받아야 한다.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마음이 쌓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조언했을 때 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반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틀린 건가? 내가 무시당한 건가? 그래서 당신은 다시 말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결국에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불안, 그 불안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고 감정이 커지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끝까지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말할수록 우리는 더 지치게 됩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고 상황은 반복되며 내 마음만 더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같은 감정이 반복되는 상태, 그리고 그 번뇌는 우리가 반응할 때마다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건드렸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 순간을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반응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반응을 늦춰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이유가 정말 필요한 말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감정 때문인지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느껴왔던 그 불안, 그 반응의 습관, 그 반복되는 생각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시작은 아주 작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왜 어떤 말은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어떤 말은 밤이 깊도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미 끝난 대화를 계속해서 다시 떠올리고 그때 하지 못한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직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 그 집착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집착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옳음, 특히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 이것이 가장 강한 집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시작된 대화가 점점 감정이 섞이면서 다툼으로 번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건 누가 맞고 틀린가의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하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기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끝난 뒤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더 깊은 거리감이 생겼습니까?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옳은데 왜 참아야 하지? 내가 맞는데 왜 말을 안 해야 하지? 그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상황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그냥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하루 종일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놓아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집착은 항상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이걸 놓으면 너는 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습니다. 계속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김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통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집착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쌓인 경험과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려 하고 설득하려 하고 결국에는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과거에 부모님의 말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흐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변하는 관계를 변하지 않게 만들려 하고 변하는 사람을 내 기준에 맞게 고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입니다. 말을 멈추는 것은 그 집착을 내려놓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선택이 바로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 침묵은 회피도 아닙니다. 이 침묵은 집착을 알아차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말,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 그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상대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생각 때문인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편하게 하는가 아니면 더 괴롭게 하는가, 그 답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놓아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비로소 침묵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놓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침묵은 정말로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참고 있었던 것 뿐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침묵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침묵은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어떤 침묵은 마음을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의식의 차이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참는 침묵, 억지로 눌러 담는 침묵. 이런 침묵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왜 내가 말을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왜 나만 참고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침묵이 아니라 억눌림입니다. 그리고 이 억눌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형태로 드러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분노,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마음, 이유 없이 쌓이는 피로감, 이 모든 것은 참아온 감정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말해야 한다. 표현해야 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침묵이 참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른 종류의 침묵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선택된 침묵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는 상태, 반응할 수 있지만 지금은 반응하지 않기로 한 상태. 이 침묵은 억눌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편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잠깐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당신은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지금 이 말에 반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렇게 한번 멈추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선택합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당신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 즉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왜 반응하려 하는지,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침묵은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약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 감정을 멈추고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고 모든 것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당신의 삶에 대해 가볍게 평가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길게 설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 삶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침묵입니다. 이 침묵에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침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만약 답답하다면 그것은 아직 참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선택된 침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맞습니다. 침묵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평온해진다는 것을, 그때부터 침묵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일에 반응하려 할까요? 왜 어떤 말 하나, 어떤 태도 하나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너무 크게 붙잡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오해 하나, 이 모든 것을 마치 오래 지속될 것처럼 느끼고 그에 맞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일은
일주일 후에도 그대로일까요?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그대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반응했을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깨달음은 늘 늦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의 감정에 너무 몰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에 이미 이것이 지나갈 것임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그 모습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서 당신은 계속 말을 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결국에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 아이는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그 시기의 갈등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잊었을 때 생기는 고통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관계의 거리도 변하고 상황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래야 하지?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하지? 하지만 그 사람도 변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날의 기분, 그날의 상황, 그날의 마음 상태, 그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부드럽고 어떤 날은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예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지나간다. 지금 이 감정도 머물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상을 아는 지혜입니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 이 감정도 잠시 후에는 사라질 것이고, 지금 나를 불편하게 만든 이 말도 시간이 지나면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이 선택이 가능해지는 순간 침묵은 훨씬 쉬워집니다. 더 이상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굳이 반응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는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틀린 것을 보면 고치고 싶고, 오해를 받으면 풀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을 줄이고 반응을 늦추고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깊이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일도 지금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흘러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흐름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어떤 말이나 상황이 당신을 자극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반응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흘러간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침묵은 억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왜 어떤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걸까요? 왜 침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더 잘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듣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말, 뉴스, 전화, 생각,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에 반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마음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자꾸 생각이 많아질까? 왜 같은 걱정이 계속 반복될까?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봅니다. 그 말을 들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질 수도 있고 화가 올라올 수도 있으며 억울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전에 반응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있었지만 이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그 감정을 그대로 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관찰입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관찰이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감정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억울하면 말로 쏟아내고, 불안하면 계속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족 관계, 자녀 문제, 경제적인 부담, 건강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자극합니다. 만약 매번 그 자극에 반응한다면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을 때 예전에는 바로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기대가 깨졌기 때문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 결과 대화의 방식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침묵.
말하지 않는 그 짧은 순간, 그 순간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닙니다. 더 많은 설명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자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강함을 잘못 이해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지지 않으려 하고 끝까지 자기 입장을 지키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것을 강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깊이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때로는 반항하고 아내가 감정적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은 그는 대부분 조용히 듣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좀 더 강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예? 갈등이 커지지 않고 대화가 오래 이어지지 않으며 결국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불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말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필요한 순간에만 말합니다. 그 말은 짧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힘입니다. 이 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출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과 태도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설명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 모든 상황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것. 이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은 위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당신을 오해하고 당신의 선택을 비판합니다. 예전 같으면 당신은 그 말을 바로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굳이 바로잡아야 할까? 이 상황이 정말 중요한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뒤 당신은 선택합니다. 말하지 않기로 이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넘어서 조용히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그 신뢰는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줄어들 때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신이 조금 더 말이 줄어들고 있다면, 조금 더 많은 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과의 싸움을 끝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를 이길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 조용함 속에 가장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침묵이 항상 답일까요? 모든 상황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침묵도 잘못 사용되면은 오히려 또 다른 고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묵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경계를 넘는 행동을 한다면 그때도 계속 침묵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터지는 말과 의식적으로 선택한 말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다가 어느 순간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 결과 말은 더 강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쌓여있던 감정이 터진 것뿐입니다. 반대로 의식적인 말은 다릅니다. 충분히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 뒤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것. 이것이 진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일을 계속 가볍게 여기고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때 계속 침묵만 한다면 상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이 방식은 나에게 부담이 된다. 이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설명은 감정이 아니라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중도라고 합니다. 극단으로 가지 않는 것,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표현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균형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 이 관계들은 가까운 만큼 감정이 쉽게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참고만 합니다.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눌러둡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에는 관계 자체가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대로 표현해버립니다. 그 결과 상대는 상처를 받고 관계는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침묵과 표현 사이의 균형입니다. 그 균형은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다음에 어떤 상황이 당신을 흔들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이유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단지 감정을 풀기 위해서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만약 감정 때문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말이라면 그때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고 말하는 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둘 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많은 순간에 침묵을 선택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말을 선택해 왔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관계는 달라지고 당신의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순간, 결국 참지 못하고 반응해버리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방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잘 안 된다. 맞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을 당신에게 제안하려 합니다. 이 연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당신의 반응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자극하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숨을 3번만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것을 3번 반복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당신에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무 간격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하면 바로 반응하고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3번의 호흡은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연습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단지 감정 때문인가?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네, 많은 경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말하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반쯤 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 연습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지도 말고 그저 느껴보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속이 불편한지, 몸이 긴장되는지 그 감정을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관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정을 생각으로만 다뤘습니다.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감정은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지켜볼 때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가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큰 갈등 상황에서 완벽하게 침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상 속의 작은 순간에서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불편함, 사소한 오해, 작은 짜증, 이런 순간에 조금씩 멈추고 조금씩 반응을 늦춰보십시오.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상황에서도 당신은 달라져 있게 됩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 연습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배우자의 말, 자녀의 태도, 이 모든 것에 매번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습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다시 예전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바로 반응했구나. 아, 지금 감정이 먼저 올라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더 이상 모든 말에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모든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며 자신의 중심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숨을 3번 쉬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감정을 바라보는 것, 이 3가지만으로도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억제가 아니라 진짜 힘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순간은 외부가 바뀌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깥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오해를 풀고 관계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말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작은 오해 하나에도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이제는 그 오해를 굳이 풀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자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해탈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 무언가가 일어나도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 그 중심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힘,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특히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자유는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자녀는 점점 자신의 길을 가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몸과 마음도 예전과 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붙잡고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가벼워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붙잡으려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익숙한 관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흐름. 하지만 삶은 그 방향대로 흘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나 더 강한 통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금 덜 반응하고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더 흐르게 두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관계에서 예전에는 모든 것을 이해시키려 했다면 이제는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이제는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변화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삶은 원래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라는 이해, 그 이해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마지막에 도달하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참고 그 다음에는 선택하고 마침내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때의 침묵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전히 반응하고 있는 순간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에 계속 반응해야 하는가?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조용해질수록 그 답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편안해졌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그 상태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게 살아가게 됩니다.